아는 지인이 선물한 장비인데 모기 퇴치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바람도 나오고. 근데 이게 전기 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보조 배터리에 핸드폰 보조 배터리 꽂아서 텐트 안에서 무드등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하루를 꼬박 쓰고도 남더라고요. 보조 배터리로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캠핑할 때 이런 거 잘 안 나와갖고 그리고 또 선풍기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 선풍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커서 좀 보여주기 그렇고, 선풍기 2대고 뭐 다이소에서 사용하는 라이트도 많고 전등도 많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핸드폰 배터리로 충전해서 전기가 없을 때 핸드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용으로 원래 샀던 건데 잘 사용하지 않아서 캠핑 다닐 때 요 3가지 세트를 싸서 다닙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웬만한 등 못지않게 밝아요. 다이소에서 산 랜턴 같은 경우 밝기가 한계가 있어갖고 켜도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게 상당히 밝아서 괜찮습니다. 사실 밤에 캠핑하다 보면 전등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 두 개 켜갖고는 하나치 않기 때문에 군데군데 몇 개를 켜야 돼요. 그래서 전등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밤에 야간에는. 그리고 아는 지인이 또 선물한 건데 무전기. 이제 누가 혹시 같이 오프로드를 뛰거나 오지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둘이 서로 간에 핸드폰으로 통하는 것보다는 무전기로 통하는 게, 앞으로 사용은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앞에 가는 차와 뒤에 가는 차 2대로다가 해갖고 한 번 사용한 적은 있는데 아직 숙달이 안 돼갖고 아직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캠핑을 같이 다니고 모지를 같이 다닐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는 지인이 선물해주고 너무 고맙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90년식인가 푸조 엔진이 들어간 가쿠란드 루즈라고 다녔는데, 젊었을 때 한때는 패기도 있고 멋도 부리고 할 때라 문 닫을 때도 앞돌려차기로 닫고 뒤돌려차기로 문 닫고 날라 2단 옆차기로 문 닫아도 참 튼튼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멜트의 이제 쌍용 프레임이 아닌 문짝이라 다른 철판의 강성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쌍용차는 프레임만 강하지 위에 상판은 껍데기가 아주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베르나를 한 10년을 탔는데 옵션 굉장히 높은 사양이죠. 당연히 그래도 아바떼 가격이니까 근데 그 차도 짜증나서 문을 한번 발로 짜증이 나서 이렇게 세게 찬 것도 아닌데 문짝을 발로 차서 닫으면 문짝 다 찌그러집니다. 절대 현대차는 문을 닫을 때 발로 차서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다 찌그러지니까. 알루미늄 캔하고 쇠깡통은 튼튼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렇게 빈 상태에서는 우르죽하면 막 찌글찌글해져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질소를 충전하면 단단하고요. 원형이 알루미늄 합금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뭔가를 첨가해서 만드는 게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쇠보다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통 알루미늄 합금해서 통으로 다 큰 거 해갖고 하체 놓아갖고 하면은 그만치 여들여들하고 늘어진 강성이 있기 때문에 쇠는 강하고 부러지는 강성 때문에, 그래서 하체에 알루미늄을 넣어서
뭐 승차감 계산한다든가 이런 걸 쓰는데 그 베르나 문짝 같은 경우는 부식은 없었는데 어디에 한번 부딪히면 알루미늄 깡통을 손으로 누른 것처럼 찌글찌글찌글해져요. 찌글찌글찌글해. 뭐 쌍용차 같은 경우 쿡 부딪히면 이렇게 뭐 딱 꺾인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쭈글쭈글쭈글쭈글. 글쎄요, 저는 그다지 알루미늄 막상 사고 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는 강철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루미늄이 더 잘 휘고 사람을 더 보호해주. 진짜 강철이 웬만한 충격에 강철은 강한 만에 부러지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만치 부러지기 직전까지는 지켜진다는 거죠. 더 신뢰를. 그리고 차가 약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서 사람이 간다. 만약에 추돌이 났다 했을 때 그 강도가 어디까지가 기준이고 어디까지인지 난 잘 모르겠네. 강한 차가 부딪혀서 사람이 충격을 먹어서 죽었다. 그러면 알루미늄 샤시 많이 들어가고 약하게 만들고 많이 먹어 들어간 차도 그 정도 강도로 살아날까요? 아마 차 안에서 사람 찌부될 겁니다. 그래도 강한 차가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제가 가쿠라노 타고 남들은 못 가고 스베치고 사하류 넣고 나 혼자 막 달리고 신나서 달리다가 한 바퀴 구른 적이 있습니다. 떼굴떼굴. 그래서 조수석에서 나와서 운전석으로 탔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튜닝을 해갖고 엠보싱 지붕부터 해갖고 콘솔까지 해갖고 튜닝을 높게 해요.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문짝도 상당히, 문짝 손잡이도 상당히 높고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이렇게 넘어다니지를 못해요. 한 바퀴 구르는 바람에 제가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수석 문 열고 나서 다시 뭐 백미러도 안 깨지고 멀쩡하더라고, 차가 한 바퀴 굴렀는데도. 그래서 운전석 타고선 다시 운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이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차가 잘 먹어 들어가서 뭐 사람을 뭐 한다, 그만치 수리비만 많이 나옵니다. 고장나면 수리비 어마어마하게 나. 베르나 한번 막았을 때도 뭐 그랜저나 뭐 에쿠스 부서지면 수리비 나와요. 잘 부서지면 수리비도 많이 나와요. 튼튼해야 수리비. 경유차는 PH4가 나오더라고. PH4는 강산이겠죠. 빨간색으로 나와요. 엔진에 연소가 돼갖고 불이 점화되는 거니까,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불꽃 점화로 위해서 점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경유차는 압축 점화로 이루어서 점화가 되는데, 지금 코모레인으로다가 직분사식으로 나가잖아요. 그것도 물질은 열을 가해서 변화되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산화하는 반응으로, 산화하는 반응으로다가 쟤는 알칼리로 넣고, 그다음에 연기는, 가스는 산으로 날아가요. 얘는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지면서 볏짚을 베고 논바닥에 깔고 불을 질러요. 네, 알칼리 소속게 뿌리는 원리와 똑같은 거로 알칼리화 시키는 거예요. 산성화되는 토양을 중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pH4 산가스가 나온다고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또 그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경유차는 거기에 대한 맞게 거기에 걸맞는 물질이 형성돼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휘발유가 뭐 더 좋다, 경유가 더 나쁘다, 어쩌면 휘발유가 더 안 좋은 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눈에 배지 않는 물질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거나, 경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거를 배출하고 있죠. 근데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DPF라고, 한마디로 이제 배기 나오는 분형에 필터를 달아서 못 나오게 잡아주고, 그거 이제 한번 뭐 차면은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은 덕에 남아있는 채는 뭐 알칼리겠죠.
날아가는 양면산이었습니다. 근데 모르겠네. DPF에 산도 잡혀 있겠네.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스들이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우리 인간사가 만들어내는 물질,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물질, 우주에 있는 물질은 다 우주에서 형성되는 물질이에요. 그 화학 반응에도 뭐 어떤 물질을 가해서 반응을 하거나 촉매를 가해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반응할 때 온도 상당히 중요해요. 온도가 뭐 끓이고 볶고 진공으로 땡기고 뭐 하고 하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뭐 수소나 질소 이런 거, 산소 이런 것들은 어떠한 반응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붙고 떨어지고요. 매연에서 나오는 물질들도 뭐 그 중에는 뭐 붙고 떨어지고 할 테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차피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물질들이에요.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서로가 융합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배트라는 그것도 하나의 원자와 전자들이 뭉쳐져서 있던 거고 다시 또 배출되면 원자와 전자들이 또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해서 뭉쳐질 것이고 그리고 휘발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류별 분리를 하는데 중류별 분리를 하면은 경유, 뭐 등유 이런 메탄올, 뭐 메탄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형성된 경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차가 경유차를 단종시킨다면 그러면 뭐 휘발유차도 같이 단종하면 휘발유도 남겠네.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저는. 경유차를 단종하고 조기 배차하고 하면 경유도 어차피 중유에 분리해서 똑같이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고 태양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데 태양열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태양열은 글쎄 국토 여기저기에다가 태양열판을 쫙 깔아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볼만한 관광지로 볼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옛날에 베르나무 자기 양은처럼 얇았거든. 양은 근데 정비하는 분들은 이제 알루미늄 특수화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찌글찌글하게 찌그러져 가서 물어보면은 상당히 알루미늄 특수화금이 상당히 강한 거로. 벽에 탁 부딪혔는데 찌글찌글한데 상당히 강하다. 코란도 같은 경우는 부딪혀서 찌그러지지도 않았지만 부딪혀서 만약 진짜 세게 부딪혀서 찌그러지면 그냥 딱 꺾이는 수준이면 살짝 꺾이는 수준. 그냥 쭈글쭈글해갖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 쭈글쭈글하면. 깡통은 그냥 그 자체로도 단단하고 형태를 유지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다 코팅도 그러는데 그 따놓고 오래되면 뭐 중금속이 우러나고 뭐 안 좋은 게 있고 그 오래되면 그게 산의 부식도 되죠. 구연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식품에 그러니까 염기 있는 식품도 있고 구연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산기나 염기가 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깡통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금속으로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필링 코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루미늄을 충진해서 쓰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 그냥 내용물에 용기만 담아갖고 논다면 벼에 있는 공기층만큼 손으로 주물렀을 때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빈 깡통 그냥 쭈글쭈글하듯이. 그래서 그 알루미늄 깡통을 강하게 위해서 우선은 거기에 뭐 용기에 들어갈 물품을 담고 그 다음에 뭐 지수를 충전하면 단단해져요. 지수가스 충전. 그러니까 풍선 흐물흐물한 풍선에 바람 불으면 빡빡해지듯이 지수를 충전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런 타고 다니면서 승차가 만족하는데 그냥 일반 차 타는 거랑 똑같아. 그냥.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차고가 높다 보니까 하부 소음은 덜 들어와요. 노면 소음이라든가 바퀴 굴러가면서 뭐 A필라 B필라로 다 이 공명 비슷한 소리를 사실 휘발유 차들 같은 경우 소나타 뭐 이제 사고 나거나 뭐 하면은 공업사나 렌트카 보험사 렌트카로다가 이렇게 차를 빌려주는데 그 급 정도의 승용차들을 빌려줘요. 2000cc나 뭐 1500cc나 아반떼나 소나타나 뭐 이런 급 정도의 차를 이렇게 렌트를 해주는데 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시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면 소음 때문에 A필라 B필라 쪽에서. 근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어떤 데는 시동이 꺼졌나 할 정도로. 워낙 높고 그 다음에 차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그 음파들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엔진음에서 나는 엔진 소리도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옛날 갖고 나는데 유격이 엄청 많아요. 유격이 엄청 많으면 핸들이 무지 가더라. 무지 가벼워요. 무지 부드럽고 의외로. 근데 한참 돌려야 돼요. 한참 돌리는데 그 돌리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게 또 감성이더라고요. 90도가 또 돌아가는데 뭐 막 잡아 돌리면 뭐 레이스카 운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다른 사람도 운전하면 그럴 거예요. 아마 운전하는 맛이 있을 거라. 그게 조금 돌리는 게 뭐 부드럽고 편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운전하는 맛은 없어요. 좀 많이 잡아 돌리고 하는 게 또 운전하는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세컨통은 강한 면이 있는 거고 알루미늄은 좀 연하고 부드러우면서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리뷰하는 분들이 철판을 완판으로 쌍용을 못 찍어낸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알루미늄 축소금 같은 게 약하잖아요. 여들여들하잖아요. 그러면 금형으로다가 연한 물질들은 금형으로 이렇게 뭐 저기 이스타나 어깨 숄더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를 꺾여갖고 어깨 숄더 부위에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 숄더 그것도 마찬가지도 뭐 그런 스포츠도 꺾이고 굴곡이 있어요. 펜다 앞펜다 이런 데 굴곡이 있는데 숄더 창문인데 숄더인데까지도 다 굴곡이 있고. 중국에서 이스타나를 가져가갖고 그걸 찍는데 강판을 찍는데 숄더 부분이 그 기역자 꺾이는 부분에서는 늘어나요. 강판은. 그러니까는 눌리는 부분, 평탄하게 눌리는 부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눌려서 늘어나지는 부분은 찢어지고 얇아진다. 철판이. 그러면 어떻게 돼? 차가 약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그 알루미늄 차처럼 돼버려요. 알루미늄처럼 여들여들한 철판 같은 거 갖다 찍으면은 어차피 여들여들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잘 늘어나서 딱 찍히지만 강철 같은 경우는 뭐 늘어나거나 찢어짐의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뭐 문짝에 뭐 잘라서 용접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 강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적당히 찍어갖고 용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판보다도 더 강한 강성을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진짜 용접 부위 있는 거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디 가서 부딪혀갖고 부쉈는데 그 용접 부위가 딱 있으면 그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갖고 다시 용접해서 붙여갖고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리비가 좀 더 덜 나오거나 아니면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괜한 과소비를 해서 괜한 물질만 더 낭비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또 다시 재탕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쇠 녹여서 다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이드 판넬을 완판으로 찍어갖고 나왔는데 뭐 후측방을 받았으면 사이드 판넬 완판을 다 교체해야 돼. 방을 들이받았는데 사이드 판넬 전체를 교체한다? 전체 교체하는 것도 힘들고 아니 어쩌면 또 편할 수도 있어. 아세 이러고 가는 게 또 잘라서 용접해서 붙이는 거거든. 근데 난 정비사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아마 전에 보니까 다들 뒤에 후측방 부서지면 다 잘라서 용접하더라고. 이게 아마 잘라서 용접해서
수리하는 게 정비사들은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이드판 완판을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완판을 찍어내서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부분 찍어내서 만들어서 유용하게 과소비 없이 과하게 재료 낭비 없이 사용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90년도에서 길거리 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 제가 좀 차를 빨리 탄 편에 속하여. 그래갖고 그런 도로를 타고 다닐 때 그렇게 차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가 끌고 다니던 차는 1,500만원대 가격대의 차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현대에서는 100만원대에서 차량을 만들어냈었고, 쌍용은 1,000만원대에서 차량을 가격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민층이나 누구나 차를 끌 수 있게끔 만든 거는 현대자동차. 예, 현대자동차. 국민카. 그 당시엔 국민카예요. 마이카 시대의 장을 여는 게 거의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비싼 차로 인식하고 있는 차가 현대차. 즉 기업 이미지나 기업 브랜드 개념이나 이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는 많이 변했죠. 하여튼 많이 변했어요. 현대가. 마이카 시대의 장을 연 현대 리뷰를 보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하게 깝깝한 리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 속내를 한번 잡담식으로 떠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